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요 조합 데이터표 단 두 조합만으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승만 놓고 봤을 때 아마 제가 최다 연승 기록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7번의 10연승 이상 기록들 중에서도 이 6개가 모두 야구 시즌에 또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구 시즌 연승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또 명확한 적중 기록들은 이 숲TV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TV 방송국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개인 통상 기록 이제 또 보신 다음에 여기 링크가 제가 모두 다 당시 올렸던 적중 실제 게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 확인하시고 달렸던 댓글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제가 카톡 링크,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 멤버십 참여하게 되시면은 바로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이렇게 시즌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야구 교류전 오늘도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최근에 제가 또 일본 야구 최다 11연승 기록자라고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또 그 적중 제가 보여드렸죠, 증거물들도. 그래서 이제 교류전은 어쨌든 일본 야구를 많이 보기도 했고 아까 주력 종목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도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퍼시픽 리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갔죠. 첫 번째로는 지명타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인 투수들이 보통 원정 경기 와가지고 퍼시픽 리그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소프트뱅크는 3연전 수입을 제가 싹 다 주력으로 가지고 갔고, 한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두 두 경기 연속적으로 니오넴이랑 한신 섞어가면서 다 맞춰드렸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바롯데 역배나 야쿠르트 역배 이런 것도 잘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교류전은 퍼시픽 리그와 센트럴 리그가 3경기씩 홈이랑 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센트럴 리그 팀, 그러니까 투수 타석이 있는 팀들이 홈 경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명 타자를 쓰던 이 퍼시픽 리그 팀들이 이번에 센트럴 리그 홈으로 와서 이 투수 타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우리가 제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투수 타석이 아무래도 9번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본은 이게 9번 타석은 사실상 버리는 타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투수 타석은 투수가 보통 잘 치는 애들 보면 한 1할 중반대가 나와. 보통은 1할도 안 된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냥 넘어가는 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구조가 7번과 8번 애들이 장타가 좋은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9번으로 가봤자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7번과 8번 애들이 무리해서라도 스윙을 크게 가져가서 점수를 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어요. 근데 퍼시픽 리그 애들은 9번까지 전부 다 지명 타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애들이 장타가 다소 떨어지고 단타로 그냥 출루 정도만 좀 시키는 이제 그런 타선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7번과 8번 요 구간에서 타점이 좀 적거나 장타가 떨어지는, 펀치력이 떨어지는 팀들은 아무래도 센트럴 리그 원정 경기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따가 제가 뒤에 팀들 프리뷰해드리면서 요런 팀들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펜 좋은 놈이 이깁니다. 예. 요 이제 센트럴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번 구간에서 어쨌든 지명 타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6이닝, 7이닝부터는
아무래도 대타라는 작전을 쓰게 되면 여기가 투수 타석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9번에 뛰다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구간에서 대타를 쓰게 되면은 선발 투수를 내리고 이제 지명 타자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닝에서 이제 불펜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펜이 좋은 팀들, 그러니까 뎁스가 넓은 팀들, 벌떼 야구가 가능한 팀들이 보통은 센트럴 리그 홈 교류전에서 잘합니다. 요거 하나, 두 가지 총 알아두시면 어쨌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어디다 뭐 메모할 때 있으면 좀 메모해 두시고. 자, 첫 번째 주니치랑 지바롯데 경기부터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리고 축구 또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역배, 뭐 1순위, 뭐 무승부 이런 것도 지금 생방에서 공개해드리는 거 너무 잘 가져와주고 있습니다. 또 생방 참여하신 분들은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오노 유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지마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노 유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겟형, 그러니까 이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더라? 이 특수한 경우에만 표적 등판, 오노 유다이는 오늘 경기 선발 등판이 표적 등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바롯데 상대로도 좋고요. 로케이션 자체도 지바롯데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존이 좀 넓은 형태의 투수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홈 경기에서 정말 강한 형태의 투수입니다. 오노 유다이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존을 넓게 쓰면서도 로케이션을 복잡하게 가져가지만, 이제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게 잘 통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홈런을 많이 맞는 형태의 유형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27점이고요. 다만 이게 뭐 지표가 많진 않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원정 경기 방어율이 27점대고 홈 경기 방어율이 1.9점대입니다. 그만큼 뭐 홈과 원정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유는 피홈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홈런들을 전부 다 원정 경기에서 다 맞았죠.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노 유다의 오늘 선발 등판은 약간 표적 등판이다. 오늘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니치 불펜 같은 경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니치, 한신, 히로시마 요 세 팀은 뭐 기본적으로 불펜의 힘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주니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떼 투구가 가능한 팀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폭이 넓습니다. 뎁스 자체가 굉장히 넓고 퀄리티도 이제 필승조나 승리조 구간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 또 그런 또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주니치의 마운드가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주니치가 이번 시즌 불펜에 대한 힘 자체, 그러니까 리그 현재 12개 구단 중에서 8위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오늘 맞붙는 지바롯데의 불펜이 더 문제죠.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지마 카즈야, 이번 시즌 이 선수가 2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아까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원정 경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어쨌든 조조 마린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투수에 적화되어 있는 구장을 쓰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실점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도 하겠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 역시나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고위값이 좀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면서 피장타율이나 특히나 이 득점권에서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신 페스티벌이 득점권에서 4할 때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좀 접근하기 너무 좀 위험한 투수가 아닐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오지마 같은 경우에도 2이닝 2팅은 되죠. 5이닝에서 9이닝 정도, 6이닝 정도는 먹어주는 투수는 맞긴 한데, 이번에 우리가 요미우리와의 2연전을 보면서 다들 느끼셨던 거는 지바롯데의 최근 진짜 불펜은 믿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겠구나.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꼴찌입니다. 1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래 지바롯데가 이렇게 불펜이 약한 팀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좀 뎁스가 많이 얇아졌죠. 때문에 불펜에 대한 차이가 오늘 너무나도 많이 나는 오늘 두 양 팀의 경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니치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주니치가 OPS가 너무 떨어집니다. 최근에 타격값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불안하고, 여기에다가 또 좌투 상대로 더 약하기 때문에 상성 자체는
오지마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류전이란 특성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불펜에 대한 퀄리티와 뎁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배를 받은 주니치 역배 쪽으로 한번 건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4.5를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나고야 도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내셔널리그 센트럴리그 홈인 만큼 어느 정도 저득점의 경기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주니치 역배 그리고 프랜슨 그리고 언더. 최근에 이제 주니치가 3연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주니치를 컨택하기 좀 꺼려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직전 주니치가 졌던 3번의 경기를 실제로 주력으로 3번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은 주니치가 승리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니치 역배 프랜 언더 보겠습니다.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고요. 다음은 한신과 오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 선발 투수 오늘 무라카미 쇼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1패, 방어율 1.63점대. 무라카미 쇼키가 우리가 이제 23년도 때 이 선수를 처음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센세이션 했잖아. 그리고 작년에 무라카미 쇼키가 약간 소포버가 와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시즌 다시 한번 7승 1패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재 무라카미입니다. 무라카미가 원래는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좀 많이 약했어요. 맞는 장타의 대부분이 다 고시엔 구장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유독 이번 시즌에 고시엔에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온 경우가 많았었어.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있었지만 최근에 또 무라카미가 홈 경기에서 2경기 연속이었나요? 완봉승을 또 거두는 또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또 홈 경기 방어율도 상당히 많이 낮췄죠. 홈과 원정에서 큰 지금 편차가 없고요. WRHIP가 0.82점대,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무라카미 쇼키의 강점이라고 하는 역시나 9위,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제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9위로 찍어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투수다. 기본적으로 이닝을 먹어줄 때도 7이닝 이상을 먹어줄 수 있는데 현 시점 압도적인 불펜 1등팀 바로 한신입니다. 심지어 한신은 패전조도 좋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신이 점수 차이가 크게 승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추격조나 아니면 뭐 패전조나 아니면 셋업 자원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왔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실점을 거의 안 하죠, 불펜들이. 그만큼 불펜 압도적 1위입니다.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그 불펜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렸던 만큼,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만큼 한신 오늘 마운드는 상당히 단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릭스 선발 투수 오늘 아즈마 코에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즈마는 이제 얘도 23년도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릭스의 막판 얘가 여름 지나고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6승 0패였나요? 7승 0패였나요? 이제 오릭스에 그때 막 좀 마운드가 좀 지저분할 때 그때 이제 등장해가지고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투수였고요. 이번 시즌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위 값이 상당히 좋은 투수인데 제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투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값은 이제 원정 경기도 잘 던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아주 원정 경기 잘 던집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고요. 원정 경기가 1점대입니다. 상당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오릭스가 지금 경기를 잘하는 데에는 물론 타선의 힘도 있겠죠. 타선이 이제 최근에 조금 내려와서 현재 지금 2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뭐 홈런 비중들, 그리고 뭐 장타 비중들, 그리고 뭐 타율은 여전히 1위입니다. OPS도 1위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르크도 현재 지금 2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타선의 힘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팀 맞다. 그리고 불펜도 지금 3위입니다. 다만 오릭스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불펜에 뎁스가 좀 얇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아주 좋아. 근데 뎁스가 좀 얇죠.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지금 우르크 2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격 효율 지표 1위 팀이 어디냐면 한신입니다. 어제 형들 한신 게임 하는 거 보셨죠? 미쳤습니다. 얘네 지금 그냥 뭐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수준이다. 저는 경기 한신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릭스도 선발,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모두 완벽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 오늘 1점 차 승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요거 승일무
또 최근에 제가 권장드린 승일무 경기가 좀 상당히 또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승일무 한번 권장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와 세이브 경기 볼게요. 오늘 요거 아니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패키지는. 자, 다음은 히로시마와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모리시타 마사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가 타카시 코나입니다. 2승 3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 모리시타 마사토가 여러분들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봤을 때 3승 5패의 방어율이 2.25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부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모리시타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히로시마의 1선발이 맞습니다. 오세라 타이청님을 제치고 지금 1선발로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속 선발 등판을 하고 있고요. 뭐 WHIP도 0.9점대, 그리고 이닝도 평균적으로 7이닝을 먹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점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이제 히로시마에서 좀 내노라는 정말 좋은 투수들, 뭐 옛날에 오리스즘 가 있는 구리아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금 뛰고 있는 토커다 히로키 형님, 또는 이 모리시타 마사토, 요런 애들 공통점들이 그래도 이제 무실점, 완봉이나 완투 경기를 한 번쯤은 하는데, 이번 시즌 모리시타를 보면은 좀 불안점이 좀 크죠. 바로 피홈런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볼의 힘이 워낙 좋다라는 건데, 가끔 얘가 홈런을 한 방 맞으면 좀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있어. 근데 얘가 방어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이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실점을 하고 3실점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7이닝까지는 8이닝까지는 꿋꿋하게 본인이 막아주기 때문에 방어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득점이 많이 나는 어떤 이런 히로시마 경기에서 뭐 경기당 뭐 3실점씩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안정감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히로시마가 좀 불펜이 많이 떨어졌죠. 리그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위 위치가 되어 있지만 지난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10위권 바닥에 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대하는 타선이 세이브 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리시타가 세이브 상대로도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세이브 상대로 5이닝간 5실점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워낙에 실책도 너무 많았고 전체적으로, 세이브가 그때 또 빠따가 바짝 또 올라와 있었던 교류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 통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코나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가 또 이제 많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인데, 코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9위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에서 강점을 띄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좀 어떤 불안감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그 타카시 코나의 그 로케이션을 한번 놓고 보면 굉장히 스트라이크 존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볼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인데, 이번 시즌 보면 유독 볼삼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본 야구에서 볼삼비가 1점대라는 거는 사실 뭐 불펜 투수도 아니고, 이 선발 투수가 볼삼비가 1점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안정감이 있다고라고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WHIP도 1.3점대, 일본 야구에서 1.3점대면은 분명히 좀 불안한 수치는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지금 최근에 지난주 세이브가 좋은 경기를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어디였냐면 불펜이었거든요.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이브의 불펜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먹습니다. 뭐 7이닝, 8이닝까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드러날 일이 많이 없었지. 보통은 뭐 패전조가 많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발 라인들이 좀 일찍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불펜들을 많이 좀 가동을 했고, 그러면서 지난주 불펜 1등 팀 바로 세이브입니다. 한 주 동안 놀라웠습니다. 이 불펜 방어율이 0.5점대였어. 그리고 은근히 그 세이브 불펜이 퀄리티를 떠나서 뎁스가 괜찮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이 경기, 이거 히로시마 승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저득점 흐름 속에서 세이브가 경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경기는 1점 차, 많게는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보고 히로시마도 컨택이 괜찮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언더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더라도 약간 뭐 3대2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타이트하게 이기는 1.5배당보다는 그래도 세이브가 이기더라도 언더가 보이고 히로시마가 이기더라도 언더가 보이는 좀 더 배당도 좋죠, 언더가. 그래서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솔직히 그 배당 상관없으면 저는 세이브 2.5 프랜싱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히로시마 일반승 정도 컨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둘 다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히로시마 승도 괜찮고 언더도 괜찮고, 뭐 해외 사시는 분들 묶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뭐 묶어보셔도 괜찮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와 소프트뱅크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톡 답변 드렸습니다. 자, 야쿠르트랑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야쿠르트 선발 투수, 야쿠르트 오늘 야마노 타이치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5점대고,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이제 리반 모이넬러 5승 0패, 방어율 1.4점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WBC였나요? 이번에 이번 야구 시즌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리반 모이넬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대로도 흔들렸죠.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모이넬로가 잘 던질 거라고 이번 시즌 바라보셨던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시즌 5승 0패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얘가 원정 경기를 지금 더 잘 던지고 있죠. 원정 경기 방어율이 1.04점대입니다. 그만큼 더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원정 모이넬로다. 여기에다가 형들 지금 소프트뱅크는 타선 이번 주니치와 이 3연전 보셨을 겁니다. 타선은 타선대로 계속 터져주고 있죠. 심지어 얘네 불펜도 괜찮아. 지금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히려 센트럴 리그 애들보다도 얘들이 지금 더 좋아. 불펜은 3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발, 불펜, 그 다음에 이제 타격 포인트. 어제 제가 야쿠르트 역배를 형들한테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했단 말이야. 왜? 어제 등판했던 세이브 선발 투수 스가이 신야, 걔가 신인 투수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교류전에서 경험치가 없을 거고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쿠르트가 야무지게 어제 역배승을 걷어냈죠.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야쿠르트 역배. 근데 오늘 리반 모이넬로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 시즌 교류전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외국인 투수는 보통 이런 교류전 홈 원정을 안 탑니다. 때를 거의 안 타요. 어제 걔 보셨죠? 걔 이름 뭐냐? 그 야쿠르트 선발 투수, 외국인 투수. 그만큼 저는 이 경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라고 봐요. 이거는 소뱅 승에다가 2.5 마인까지 봐야 됩니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소마옵을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다 봐야 되는 경기긴 한데, 사실 요즘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이 터져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롯데 경기 1.25 배당 받고 터트려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의 경기들이 이번 시즌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하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뭐 할 나위 없이, 그래서 어쨌든 소뱅 승마업을 보긴 합니다만, 차라리 이 경기는 2.5 마인승을 고배당으로 써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승 똥배에 무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소프트뱅크 2.5 마인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버. 해외 사시는 분들은 소마옵 1마인에다가 오버를 한 번에 묶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기. 표 발송됐는데 잠깐만. 어제 다시 보기 하신 형님이신가? 그럼 재발송해드렸습니다. 쪽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은 요코하마와 니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투수 오늘 트레버 바우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3333이네요. 니오넴 선발 투수 오늘 이토 히롬입니다. 6승 2패, 방어율은 2.38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오늘 선발 등판을 했는데 홈에서 역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먹어도 그냥 이거는 역배를 봐야 되는 경기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력으로 쓰기에는 이게 좀 위험합니다. 바로 구종인데, 구종 가치를 분석하는 저로서
요 이제 구종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이토 히로미도 최근에 너무 잘 던져주고 있고, 이토 히로미는 제구 위주의 피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방어율도 홈 경기에서 3점이고 원정이 1점대야, 이토 히로미가. 그리고 시즌 초반에 그 문제가 됐던 피홈런 리스크를 최근에 완전 다 고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토 히로미의 강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트레버 바우어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게 맞나 해서 혹시나 제가 구종을 들여다봤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트레버 바우어는 딱 그 직선 구종, 뭐 메이저리그 다저스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요 두 구종 가지고 보통 카운트를 다 잡아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피안트율이 무려 3할대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선수의 전매 특허죠. 커터가 지금 피안타율이 4할대입니다. 이게 제가 니오넴이랑 이번에 한신 첫 번째 퍼시픽 리그 홈 경기에서 그때 당시에도 한신 선발 투수 몬베치의 그 포신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는 걸 보고 좀 위험하다, 이거는 니오넴이 초반부터 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프리뷰를 해드렸고, 그때 니오넴 승도 가지고 갔죠. 그리고 초반부터 몬베치가 포심에서 털렸습니다. 결국에 니오넴이 가장 잘 치는 구종이 포심, 그러니까 직선 계열 구종들을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다,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트레버 바우어를 제가 승부로 보통 잘 가져가는 구간 있죠. 낮 경기 홈에서 주말일 때, 요때 2시 경기일 때 보통 가져가는데, 일단 평일 저녁에서 어쨌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트레버 바우어도 홈 경기를 워낙 잘 던지거든요. 원정에서 방어율 5점대고 홈 경기가 2점대야. 그리고 요코하마가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불안했지만 최근에 불펜의 힘을 너무 많이 끌어올렸죠. 리그 전체적으로도 5위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는 2위입니다. 그만큼 뭐 어쨌든 이제 불펜의 힘이 워낙 좋을 또 요코하마일 거기 때문에, 뭐 니오넴은 어쨌든 타격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요코하마 홈 구장,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요코하마가 홈 타격을 하고 여기에다가 트레버 바우어가 홈링을 더 잘 던지고 또 불펜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건 요코하마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종 분석에서는 분명히 아쉽죠. 다만 요거는 요코하마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바 오바 보도록 할게요. 트레버 바우어가 어느 정도 실점은 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와 그리고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이 경기도 많이들 보시더라고. 자,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아카시 유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1.8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스펜스 하워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와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기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까 소프트뱅크 경기처럼 아싸리 이 경기는 1마인으로 가져가서 고배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어쨌든 요미우리가 최근에 불펜이 좀 흔들리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승조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그런 팀이죠. 그리고 아카우시 유지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워낙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에다가 홈 경기가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닝 히팅도 잘 되는 선수란 말이지. 결국에는 이닝을 6이닝 정도만 본인이 먹어줄 수 있다라고 쳐도 그 다음 올라오는 필승조들의 어떤 그런 단단함들 고려해 보았을 때는 사실 마운드에서 요미우리가 크게 흔들릴, 라쿠텐에게 점수를 내어줄 가능성 오늘 저는 현저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쿠텐이 이런 교류전에서 센트럴리그 원정 가가지고 타격 부진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라쿠텐 선발 투수 스펜스 하워드가 원정 경기가 너무 약해요. 물론 이제 지표가 많진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합류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홈 경기 방어율이 0점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기도 하죠. 결국에는 어쨌든 외국인 투수기 때문에 크게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거는 요미우리 일반승으로 접근하기에는 최근에 요미우리의 어떤 그런 경기력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리스크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배당을 키웁시다. 요미우리 마헨 쪽으로 한번 접근하는 거 권장드리겠고요. 1마헨 정도만 홈팀이니까.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승, 요미 마헨승, 오바 권장드리는 건 요미 마헨 권장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기아랑 한화 경기 패스할게요. 요거 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 일단 우치됐나? 여기 지금 비 오나요?
근데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야구는 좀 가볍게만 할게요. 잠깐만, 됐다. 자,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로젠버그입니다. 4승 4패, 방어율 3.3점대인데, 그러니까 로젠버그가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그 시범 경기 때부터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도 그 얘기해드렸지만, 개막전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로젠버그가 여러분들 지금은 물론 4승 4패 방어율 3.3점대 좀 이제 평균적인 시즌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로젠버그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시범 경기 때 구종같이 1등 했던 선수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로 1등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로젠버그가 좀 0점만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잘 던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 두산전에서 7이닝간 무실점을 했는데 이때 얘가 미쳤던 게 뭐였냐면은 체인지업이었어. 우리나라에서 보통 체인지업 잘 던지면 생각보다 꽤 좀 먹히는 그런 투수 유형인데 체인지업의 지금 구종 가치가 직전 경기 9.4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피안타를 딱 하나 맞고 직전 경기 두산전을 7이닝간 무실점을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구종값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이번 시즌 좀 이제 LG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8이닝간 무실점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젠버그도 9위 몰빵 외국인 투수다 보니까 홈 경기에 좀 더 강점이 뛰는 그런 투수기도 하겠고요. LG 상대로 최근에는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4실점을 했지만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키움 쪽을 컨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키움 타선 여러분들도 야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키움 불펜이 불안하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로젠버그는 이닝을 잘 먹어주는 7이닝 이상 먹어주는 계산이 서는 투수도 맞다라는 거. LG 선발 투수 치리노스 6승 2패 방어율 2.8점대인데 로젠버그랑은 완전 다른 지금 흐름이죠.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6이닝간 4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모든 구종 가치가 다 마이너스였다라는 것들. 얘가 이제 투심 페스트볼이 주구종, 그러니까 직선 구종이 투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페스트볼은 볼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갔을 때 보통 장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키움이 여러분들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투심 페스트볼에 대한 장타력이 리그 3위권입니다. 그만큼 또 직선 구종 대처도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치리노스가 키움 상대로 5이닝간 5실점했던 이번 시즌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키움 역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과 롯데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두산 선발 투수가 잭 로그입니다. 3승 5패, 방어율 3.1점대. 롯데 선발 투수가 나균환입니다. 0승 3패, 방어율 5점대인데, 자,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러주시는 그리고 자주 이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어떻게 본다면 이 구종 지표들 요거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똥차게 제가 이 구종 분석으로 이 선수에 대한 부진을 완벽하게 잡아드렸죠. 바로 나균환입니다. 나균환 그때 우리가 제가 구종같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기아 그때 마헨승 그거 승부 들어갔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초반부터 개 털었죠. 그때 뭐 6실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균환의 문제점은 뭐냐면 포크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얘가 포크볼로 흥했던 애야. 근데 지금 포크볼로 망하고 있죠. 모든 구종 가치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요. 얘의 가장 큰 문제는 포심 피안타율. 지금 아직도 4할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포크볼을 결정구로 던지는 애들은 카운트를 먼저 쌓아야 됩니다. 카운트를 쌓고 유리한 그 카운트에서 포크볼을 여러 개 던져주면서 방망이를 끌어내는 형식으로 게임을 끌어나가야 되는데 카운트를 못 쌓아나가요. 이게 포심 페이스볼이 계속 터져나가는, 그러니까 카운트를 포크볼로 쌓고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포크볼마저도 계속 터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다시 한번 사랑꾼이 사랑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안 좋아요. 직전 경기 신세계전에서도 5이닝간 4실점, 포심 다 터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도 포심에 대한 이제 대처가 굉장히 더 잘 되는 그런 팀이고, 잭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심, 포심, 커터, 직선 구종 지금 상당히 또 잘 던지기 때문에, 심지어 얘는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볼도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선수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롯데의 봄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전 이 경기 두산 승에다가 전반 승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과 NC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원태인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2.5점대고
NC 선발 투수가 김노건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원태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태인이 지금 얘도 구종이 최근에 보면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 출발했을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물론 뭐 원태인 선수가 삼성 거진 뭐 1, 2 선발급이고 그래도 버텨주는 힘도 좋고 홈 경기에서 이닝도 잘 먹고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좀 요즘 체감하시기에 그러니까 원태인 잘 던지는데 좀 실점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좀 구종값이 안 나와요, 원태인 선수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 말씀드리겠고요. NC가 어쨌든 얘들도 몰아치는 힘이 좀 있어서 타선에서 그런 좀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NC 김노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선발로서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삼성 홈구장이면 여러분들 이거 오바 찍읍시다. 저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바. 요거는 삼성 승을 보긴 하는데 오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 자, 다음은 KT랑 신세계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KT 선발 투수가 오늘 소영준입니다. 4승 2패 방어율 2.2점대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전영준입니다. 0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딴 거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오랜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타선들이 너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대도 보면은 뽑혔던 애가 또 뽑히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국내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KT 경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선수에 대한 지금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현민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 와, 진짜 얘 메커니즘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구종에 대처가 다 되더라고. 그리고 힘이 장사예요. 이게 땅볼이 돼야 될 볼들이 내야를 가르면서 빠져나가는 볼들 너무 많고, 진짜 얘가 그냥 툭 쳤다면 넘어가는 것 같아.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지금 막 국산 저지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안현민 선수가 지금 필두로 한 KT의 어제 타격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괜찮고요. 심지어 출루도 잘 되죠, 지금 KT는. 연결력도 괜찮은 것 같고. 소영주 선수가 어쨌든 홈경기 선발 등판하니까 마운드 경쟁력도 좋고. 그러니까 물론 KT랑 신세계가 둘 다 막 타격값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은 아니긴 한데, 둘 다. 다만 이제 마운드 경쟁력이 떨어질 때 양 팀 다 약점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KT의 승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까지 같이 볼게요. 와, 근데 안현민 진짜 잘하더라. 걔는 어제 우리가 하나 찍고 보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뼈 아프긴 했는데, 와, 안현민 나올 때마다 진짜 정말 막 부들부들 떨리더만.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까지 오늘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숲TV 형님들 또 추천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우리 한번 봅시다. 전체표 보실 분들 보시고요. 또 역시나 뭐 제가 뭐 생방송에 이런 것도 잘 골라드리고 있죠. 지금 역배나 뭐 승일부 이런 참 잘 골라드리는데,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요거 승일무 제가 요런 거 좀 좋아 보이는 거 몇 개 있으면은 골라가지고 뭐 주말 같을 때 몇 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